안녕하세요. 민상원 변호사입니다. 열흘 전에 우리 법무법인 해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공사 중단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끝에 15일 공사 중단을 맞이했죠. 당시 조합은 공사비 증액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임 조합장이 해임되기 직전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공사비 증액 계약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은 조합이 요구한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총회 결의도 거쳤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조합이 공사비 증액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다툼은 지난 15일 시공사업단이 실제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격화되었죠. 조합은 지난 영상이 나간 이후인 16일 총회를 개최해서 공사비 증액을 가결했던 지난 결정들을 취소하면서 다툼은 벼랑 끝으로 치달았는데요. 다행히 아직 벼랑 끝에서 모두가 동반 추락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당초 1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는 5,6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 자체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다소 바뀐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인정은 향후 공사비 검증 등을 거쳐서 하겠다는 조건부여서 조합으로서는 공사 중단을 막으면서도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공사비 증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겠다는 조합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합이 제기한 소송부터 취하하라고 나서고 있어 훨씬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일정한 조사를 거쳤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다툼이 워낙 첨예해서 차라리 소송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기도 했고요. 또 공사비 증액 계약 과정 자체에 어떤 조합원들을 속였다던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비 증액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흥미로운 가운데 이 다툼을 둘러싸고 또 다른 쟁점이 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마감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공사업단은 마감재에 대해서 창호, 타일 같은 부분이죠. 조합이 특정 업체 제품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선정이 끝난 마감재에 대해서 그 마감재 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가 9개월이나 지연되었다라고 성토했어요. 이에 대해 조합은 그러한 공문을 보낸 것은 착오이고 사실 2019년도에 선정된 마감재인데 현재 시점에 와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변경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렌드라는 것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다 보니 그런 조합의 주장도 아예 말이 안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업단의 마감재에 관련된 문제 제기는 사실 어떤 마감재를 쓰느냐, 어떤 타일로 아파트를 마감하느냐 이런 문제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 임원이 그 마감재 업체와 리베이트 또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결과 공사 중단이라는 대형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조합 임원이 이득을 얻음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고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면 시공사업단이 명확한 근거 없이 조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것 또한 사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둘러싸고 새롭게 제기된 마감재 관련 의혹의 진실은 현재로서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런 의혹이 사실 제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러한 의혹들 중에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둔촌주공처럼 심각한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기 쉽겠죠. 문제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 자체보다도 조합원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진정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럴 때 해볼 만한 것이 정보공개 청구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정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조합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그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조합이 문제라더라 건설사가 문제라더라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우리 재건축이 우리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파악해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우리 법무법인 해안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 중단에 이어 마감재 관련 의혹까지 점입가경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는 사실 어떻게 해결될지 저로서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행인 점은 아주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오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와 강동구가 함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양자가 한 테이블에 만나는 어떤 협상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또 사실 가장 급한 문제였던 당장 만기가 코앞에 다가온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이 이주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요. 사실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오늘은 15일에 공사 중단에 돌입한 지 10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의 기존 입장대로라면 10일 이상 공사 중단 시 계약 해지라는 초강경수였는데요. 실제로 계약 해지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둔촌주공 사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아직 생각하게 하고요. 바로 오늘 조합은 내부적인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결정하여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양자가 원만한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정상화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법무법인 해안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변호사님들의 법률 꿀팁들 감상하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